안녕하세요. 피부의 진심 피부과 전문의 최혜진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기온이 서늘해지는 등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가을이 지나면 한 해가 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문득 거울을 보았더니 나이 든 내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최근에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나이 들어보자는 슬로우 에이징이 화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몸과 마음에 대한 건강 유지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피부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피부 노화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일단 표피는 얇아지고 밑에 있는 진피의 콜라겐은 1년에 1%씩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탄력이 저하됩니다. 그 밑에 있는 피하 지방 양 역시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볼 페임이라던가 관자놀이 페임, 또 눈 밑 고랑의 도드라점이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방을 나이가 들수록 소중하게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같은 속도로 피부가 노화되는 걸까요? 아니죠.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생활 습관이라던가 환경에 따라서 노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인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양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데요. 우리가 피부 노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술의 대부분은 바로 이 콜라겐을 타겟으로 합니다. 각종 시술은 열심히 받으시는데 자외선 차단 소홀히 하신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흡연이나 음주, 불규칙한 수면 습관, 좋지 않은 식습관 등도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내 몸에 활성산소를 많이 유발하게 돼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 피부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눕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나쁜 습관이 쌓이다 보면 좀 더 노화에 가속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피부 노화 최대한 늦춰 봅시다. 좋은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외선 차단에 대한 강조는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요. 선크림만으로 완전한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장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최근에는 양산을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주로 쓰는 여러 가지 보호장구를 가져왔는데요. 산에 갈 때는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요. 최근에는 골프 인구가 많아져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마스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공의가 됐을 때부터 자외선 차단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익히 들어온지라 2000년대 초반부터 저와 함께 했던 이런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두건이에요. 이거를 쓰고 이렇게 내리면 눈만 보이고 목까지 충분히 가려집니다. 또 제가 야외 활동을 할 때 가끔 이렇게 팔토시를 써서 자외선 차단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나쁜 습관도 좀처럼 끊기가 어려운데요. 밀가루를 줄여야지, 술을 줄여야지 생각만 많은데 막상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2주 정도는 확 끊어보세요. 안 먹고 안 마셔야 몸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내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 후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처럼 몸에 좋지 않은 부하가 계속 걸렸다면 그런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지 내 몸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이런 습관 역시 피부 노화, 전반적인 노화를 방지하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강조드리는 것이 운동인데요. 유난히 동안이신 분들 여쭤보면 운동을 오랫동안 습관으로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재산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태도 역시 중요한데요.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염혜란 배우님이 매맞지만 명랑한 년이라고 굉장히 대사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주셨어요. 이 대사 안에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 중심을 잃지 않고 관조적인 삶의 태도 이런 걸 견지하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겪고 있을 때는 굉장히 쉽게 우울해지면서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죠. 그때 일부러라도 미소를 조금 지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미소를 짓는 습관은 긴장도를 조금 낮춰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얼굴을 좀 처지게 하는 요소인 중안면 근육이 약화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유리 항아리 하시면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웃는 습관이 굉장히 이 중안면 근육의 강화에 도움이 되면서 얼굴의 처짐도 막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나이가 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본기 장착만으로도 슬로우 에이징이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신다면 피부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안티에이징 시술로 이 부족함을 채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 노화를 떠올리면 눈으로 보여지는 색소 침착이라던가 잔주름 등 가시적인 변화만을 떠올릴 수 있지만 사실 피부는 속부터 노화되고 있죠. 피부 표피, 진피, 피하 지방, 근막층, 근육 모두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시술에서는 이 타겟별로 주요 부위를 공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울세라, 텐세라와 같은 초음파 시술은 가장 밑에 있는 근막층을 타이트닝 시킵니다. 또 서마지와 엔디메드, 포텐자와 같은 고주파 시술은 콜라겐을 타겟으로 해서 콜라겐을 좀 더 쫀쫀하게 재생시켜주죠. 피부 표면의 잔주름과 같은 변화는 스킨 부스터, 스킨 보톡스, 또 꾸준한 레티노이드 연고의 사용만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별로 리프팅 시술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노화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주로 공략해야 되는 부위가 달라져서 시술의 종류도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시술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병합 시술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안티에이징 시술은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비유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바닥부터 견고하게 층별로 공사를 잘 해나가는 그런 작업이고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좀 더 튼튼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하는 시술이 나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형이 둥글고 턱살이 조금 발달하신 분들은 텐세라, 울세라와 같은 초음파 시술로 얼굴형을 다듬어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얼굴살이 없으신 분들은 볼페임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고주파 시술을 통해서 내 콜라겐을 좀 더 빌드업 해주는 시술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친구에게 정말 좋았던 시술이 나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행하는 레이저 몇 샷에 얼마 싸다 무조건 받으실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는 시술인지 꼭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노화가 꼭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환자분의 얼굴을 보았을 때 턱선의 경우에는 초음파가 필요하겠구나. 그런데 눈 밑에 살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주파나 오히려 스킨 부스터, 콜라겐 부스터를 같이 넣어주면 좋겠구나 라고 해서 복합적인 시술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에 결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안티에이징 시술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시술 시기는 노화의 문제가 폭넓게 닥쳐서 색소, 혈관, 탄력의 문제가 두루두루 생길 때보다는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미리미리 타겟층을 달리해서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이런 시술을 받으면 가시적으로 아주 드라마틱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내 피부는 꾸준히 타이트닝되고 리프팅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시술을 받지 않으신 분들과 10년 뒤에는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슬로우 에이징 시대에 걸맞게 나이가 들어도 생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심신의 건강 유지와 더불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 가꾸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피부의 진심 닥터 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